자, 어제 한국 경기 늦게까지 중계하셨는데 잠 좀 주무셨어요? 꼬박 샜지. CPD 너무 날 불리는 거 아니야? 북한 경기 안 했잖아요. 아니, 정말 옛날에 방송 한참 할 때보다 더 지금 나를 굴리는 것 같아. 자, 일단 됐고. 우리 북한 경기 한번 하이라이트 영상, 경기는 봤지만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주요 장면들 한번 짚어주시죠. 내가 오늘 이 신PD가 또 날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외신 것도 챙겨보니까 아주 재밌대. 두 깡패 축구 국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 경기 전에 말이야 라인업 했던 선수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아니 17세 같지 않아. 두 국가가 한 30살 정도 먹은 선수들 같아. 아니 애들이 너무 몸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내가 97년 그리고 98년 그때 두 차례 갔었거든.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때 갔었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갔었는데 거기는 사막성 기후라 우리나라 환급은 60이잖아. 만 60. 근데 거기는 이 사막성 기후에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40대 좀 넘으면 환갑잔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7세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성인이나 마찬가지네. 그리고 러시아 소련 국가 아니야. 연방 국가였던. 워낙 신체적 조건이 좋아. 근데 북한은 과거부터 늘 청소년 대 하잖아? 그 나이를 속이는 게 아니고 그 의심을 받아왔던 나라란 말이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다 치자고. 근데 우즈벡 보니까 북한 선수보다 더 어른 같아. 정예 선수들 같아. 그러니까 어제 그 경기하는 걸 보니까 와, 북한 애들하고 우즈벡 애들 뭐 체력이나 뭐 체격이나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내 영상을 다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전반 초반에 그 북한이 우즈벡에 그 힘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양상이었었거든. 그러다 이제 첫 골을 사실은, 북한은, 그 수비 쪽에서 페널티를 내주면서 이제 그 실점이 시작되잖아. 근데 그 경기 전에 한 가지 그 재밌었던 것은 12분대로 지금 여기 나오는데, 북한의 미드필더 보는 선수가 6명을 제끼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북한의 말이야, 그, 호날두 같은 선수가 있네? 그러면서, 그 관심을 갖고 그 선수 얼굴을 보니까, 이 선수도 꼭 나이베기 같아. 그래가지고, 그 우즈벡이, 우선 힘에서, 북한 선수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힘싸움에서 일단, 북한이 눌렸던 것이, 어제가 아니지, 오늘 새벽이지. 오늘 새벽에 그 페인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지. 이제 첫 번째 페널티킥을 주던 그 장면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화면 각도가 조금 현장에서 봤으면 자세하게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에서는 또 어떠한 뭐 네티즌들의 의견들 중에서도 공을 먼저 터치했다. 공을 먼저 터치했기에 거꾸로 우즈벡의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담긴 댓글도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영상에 나오는 장면 자체를 보면 충분히 네티즌들이 그 주장을 할 상황으로 봐. 그래서 내가 지금 모바일로도 몇 번을 뒤풀이해서 봤거든. 태클할 때 상대방 발목을 가격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볼을 먼저 터치한 것은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 사실은 운이 없었다 이렇게 보겠지. 어제 한국 경기도 사실은 경기 막판에 내준 페널티킥 그것이 국력하고도 비교해. 축구 외교력하고도 또 비교하는 것이 있거든. 난 굳이 뭐 한국의 축구 외교력 누구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제 우리도 페널티킥 준 거 말이야. 골키퍼가 골라인 볼이 나갔을 때 거기 태클을 들어갔던 상황 아니야? 그래서 내가 중계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심판은 VR 하면서 그냥 VR실에서 확인한 것 같고 그냥 통화하고 그냥 페널티킥 선언하잖아. 북한도 어제 페널티킥 내주는 장면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게 그 페널티킥 됐던 장면인데 지금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VR을 한국하고 같이 VR을 이제 작동을 했거든. 그리고 VR을 이제 체크를 하러 심판이 가 이게. 그리고 파울을 선언한다고. 이게 왜 이 장면이냐면, 자, 이거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어. 이 장면이, 페널티가 그때 봐봐, 라인에, 지금, 인이 됐잖아.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이것을, 나온 것을 걷어찼잖아. 이미,
이 선수는 이거 정확하게 룰상으로 얘기를 해줄게. 페널티가 있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했어. 근데 이 선방이 골이 들어갔으면 페널티 에어리어를 킥을 할 때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어게인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실축을 했잖아. 실축을 해서 골키퍼가 걷어냈지, 손으로. 근데 반칙을 범했던 선수가 다시 추가를 넣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노골이 선언된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경기 규칙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래서 0대0 상태로 북한이 가지만 경기 흐름은 우즈벡의 이제 흐름 쪽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즈벡의 득점 찬스에서 이제 불발이 났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조금 더 경기를 침착하게 풀어갔어야 되는데 전반 중간에 30분이야. 30분이죠. 그 이후에 북한의 아쉬운 퇴장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그 장면도, 이제 생활축구를 즐기는 아마추어 입장에서 좀 석연찮은 판정이지 않았을까. 북한 공을 걷어내려는, 북한 선수가 공을 걷어내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즈벡 선수랑 부딪혔다는 말이죠. 그렇지. 근데 그 결과는 주심은 어찌됐든 옐로우 카드를 한 장 더 꺼내면서 누적된 카드로 퇴장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 장면 설명하기 전에 첫 골이 30분에 터졌잖아.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골을 내줬을 때 수비 숫자가 4명, 5명이 있었는데, 확실히 북한은 구식 축구하는 건 맞아. 현대 축구에서 얘기하는 옵사이드 그 트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맨 마킹에 대한 이 개념들이 약간은, 구식 축구를 해. 그러면서 이제 첫 골이 완전히 수비벽이 무너져서 우즈벡이 골라인 가까이 이제 돌파를 해서 접어놓고 손흥민이 그 잘 차는 휘어차기로 이제 첫 골을 하거든. 그 역습에 말렸던 북한 쪽의 수비가 결국은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퇴장당하는 장면도 사실은 북한 쪽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예, 거기에 아까 이제 그 깡패 축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칠긴 거칠었어. 뭐 발을 들고서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들 표현은 그대로 하면 찍는다고 그러거든, 고의적으로.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고가 누적되면서 퇴장을 당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아시아 축구가 유럽 축구보다 좀 낙후됐다는 것이 뭐냐면 심판들의 수준이야. 그 판정이 과연 퇴장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신문선의 꼬리어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한번 제가 숙제를 줄게요. 한번 보시고 우즈벡 경기에 대한 것이 지금 쿠팡에서 중계해서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지금 볼 수 있잖아. 그것을 느린 장면을 갖고 살펴보면 이제 그런 그 장면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북한의 퇴장 이후에 경기 종료까지 총 스코어는 우즈벡의 3대 0으로 어떻게 보면은 손쉬운 승리를 거둬 들었는데, 그럼 이제 이 장면에서 가장 가장 궁금증이 들었던, 그럼 만약에 우리가, 준결승에 진출을 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우즈벡과 경기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쉽게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 그렇지만, 우즈벡 팀은 내가 볼 때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사실은 이번 대회는 내가 그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미래 축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바로메트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한국 축구는 이미 동남아 축구한테도 지금 추격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보다는 우리가 벌써 서너 발 지금 뒤에 처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즈벡이나 이런 나라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지. 말로 이제 태국도 우리가 경기에서 비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림픽도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 한국 축구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근데 한국 축구를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프로축구도 만성 적자에 있고 그 연령대별 선수들도 보면 지금 일본한테 완전히 지금 꺾여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축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이 조급함이 지금 나는 가슴을 엄습하거든. 지금 내가 영상을 조정하면서 본 것은 1대0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지금 두 번째 골을 내줄 때야. 그 우즈벡이 자신의 그 우측 지역에서 수비 지역에서 길게 문전을 받고 근데 여기서 발을 들고 가면서 북한에
2번 선수가 그냥 찍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경고 누주기에서 퇴장이 돼. 이때가 39분 57초, 58초 이때거든. 이때부터 숫자상으로 열세게 가게 되는 거야. 가뜩이나 1등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즈벡은 체격이 북한보다 월등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을 다시 보면 정갱이를 이렇게 받는 형식의 이게 반칙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설상가상이 된 거지, 이게, 북한은. 1등으로 지고 있고, 숫자는, 하나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수적 우위가 되면서 후반전에 1대0 상황에서 또 수비 뒤쪽 공략당해서, 그 수비 숫자가 많은데도 이제 골을 허용하거든. 우즈벡 로스트판 선수라고 지금, 나오는데, 북한 쪽의 왼쪽, 미드필드에서 반대편 쪽으로. 이때 북한은 일자 수비라면서 4명이 있었다고. 그런데 맨 마킹에 대해서, 그,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골을 내주면서 2대0으로. 이때부터 이제 북한은 완전히 이제 기가 꺾이지. 그래서 북한 축구가, 지금 우즈벡을 만나기 전까지 힘, 그리고 조직, 이것을 갖고 버텼는데, 결국은 그 수비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서, 좀 심각한 문제를 내면서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첫 골, 두 골 모두 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지. 우즈벡이 뭐 단연 압도적이야. 그리고 우즈벡의 이제 무서운 점은 전체적인 패스가, 횡패스가 없어. 힘이 좋으니까 그냥, 직진성 패스로서 북한의 이제 그 수비, 일자 수비에 대한 것을 뚫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북한이 수비에서 볼을 끌고 나가다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 세 번째 골로 연결이 되는데 뭐 완전히 제껴서 골키퍼까지 베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 후반 20분 슈쿠룰라예프 쐐기골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번 대회 이제 사실은 입중계하면서 북한하고 한국하고 결승전에 한번 만나면 좋겠다. 사실 내가 현역 때 킹스컵에서 북한한테 졌어. 그때 뭐 조광래, 뭐 박성화, 이장수, 뭐 박항서, 뭐 해서. 나는 시작하자마자 내가 그때 라이팅을 볼 때인데 북한 선수가 내 안면을 그냥 그 머리로 받아가지고 몇 분 동안 그 기절을 당했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서 보니까 조광래 감독이 이제 조광래 선수 그 당시에는 내 귀를 깨물어가지고 깨어났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현역 때 북한이랑 그땐 전쟁이었지. 진짜 뭐 전쟁이야. 북한 선수들 보면 긴장하고 북한 애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북한 축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도 연구를 많이 하고 북한 체육, 그러니까 축구뿐이 아니라 체육에 대한 시스템도 내가 굉장히 그 들여다보는 거거든. 북한은 그 스포츠가 체력은 국력 뭐 이런 그 개념에 정말 북한은 군사식의 사고를 갖게 하는데 축구라는 것은 이렇게 정신력이나 이런 그 우상화 정책을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창의적인 축구를 하고. 그래서 북한에 지금 이번에 17세 미만 대회 나와서 그 강한 체력 그리고 지금 신체적인 연령이 상당히 높아 보일 정도로 이제 아주 우세한 힘 뭐 이런 것을 앞세워서 4강까지는 왔지만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일본하고 우즈벡이야. 우즈벡의 힘을 누를 수 있는 건 일본의 세밀한 축구 기술. 그거는 또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일본과 우즈벡이 만났으면 아시아의 축구의 어떤 흐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점칠 수가 있었겠지. 사우디가 홈팀이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즈벡과 경기에서 사우디가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한국과 경기 그다음에 일본 꺾을 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보거든. 그 화제를 좀 전환해 보면 지금 현재 U17 연령별 대표 그 선수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또 성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A 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들이 이제 높은 그런 선수들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지금 이 정도의 경기력과 그리고 이 정도의 축구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또 시간이 지나면 실망스러운 또 모습을 비춰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연령별 대표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협회든 아니면 지도자든 또는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축구 선배이자 축구 전문가로서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아니, 신PD 너무 질문이 길어. 자, 봐봐. 선수는 매년 이렇게 나오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17세 선수가 매년, 그 참 2, 3년 주기에 막 손흥민 뭐 이런 이강인 같은 선수 쏟아내면 얼마나 좋겠어. 손흥민 선수도 이 대회를 통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 아시안컵 이 대회를 통해서. 근데 이번, 사실은, 대회를 통해서 어제 경기도 그렇잖아. 저 선수는 팀의 어떤 팀 플레이는 좀 아쉽더라도, 부분 전술은 아쉽더라도, 개인 전술의 그 능력을 놓고 볼 때, 저 선수는 앞으로 괜찮겠다는 선수가 보여주는데, 그것이 보이질 않아서 아쉬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는 4강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인도네시아한테 졌을 때 우리가 인디비dual 택틱에 대해서 내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 그리고 결국은 4강까지 갔지만, 어제 경기가 이제 끝났지. 승부차기로 졌는데, 그 뛰었던 선수들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 선수는 진짜, 2, 3년 뒤에 19세, 17세니까, 그러면 이제 청소년 되겠지. 23세는 한 4년, 5년 지나면 올림픽팀 선수로 가겠죠. 17세는 성인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연령대야. 근데 이때는 힘이 없어도 기술이 뛰어나고, 축구, IQ가 좋고, 그리고 볼을 차는 걸 보면, 저 선수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선수가 보이지 않아서 더 가슴이 답답했던 거야. 아니, 타지키스탄전만 해도 양쪽 윙이라든가 가운데 미드필더에 있던 그 어린 선수들은 기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한국 선수가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콩을 완수하고 반대로 전환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거꾸로 한국 선수들은 그런 모습들을 못 보였단 말이죠. 과거에 그 한국 선수들이 자신이 볼이 오면 빨리 동료한테 주려고 그러는 게 있었다고. 근데 그게 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오늘 새벽이지 오늘 새벽 경기뿐이 아니라 이번 대회 내내 그런 게 많이 나온 거야. 어제도 경기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이야. 경기 막바지에 보면 아쉬웠던 부분들이 저희 신문선의 골이에요를 시청해주는 시청자분들도 언급했던 뻥축구 그만하자. 그렇지. 경기 막판 되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뻥뻥 걷어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 현대 축구가 지금 한국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뿌리고 더군다나 23명 중에 20명이 프로팀 연고 지금 학교 소속 선수들이잖아. 거기는 일반 학교나 클럽 선수들보다 좋은 선수들이 가는 모여있는 팀이잖아. 그런데 창의적인 축구를 하질 못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중계 때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 한국의 공격들이 스마트한 골을 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패스를 하면 그 패스에 받은 한 선수만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본 축구를 잘 보라고. 일본은 볼을 키핑하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전방에 있는 A가 볼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요 공간에 B가 가고 B가 움직이는 요 공간에 C가 들어가거나 D가 들어온다고. 그럼 얘는 여기서 A가 나왔는데 수비가 따로 나면 여기 포기하고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여기까지 또 따라와서 그럼 요 선수 빈자리에 딴 선수가 여기다 주든가 요 움직이면 여기다 줄 수 있는 줄 곳이 4곳이잖아. 그게 지금 한국 축구가 수십 년째 고쳐지지 않는 골 결정력의 부족 문제인데 아니 지금 한국 축구가 프로축구 연구 학교들이 막대한 지금 지원을 받고 투자를 받아서 지금 우수 선수들이 모인 집합체인데 그 선수들이 20명이란 말이야. 내가 성남 사장할 때 축구 토토 기금을 받아서 풍생고등학교 회비내던 걸 다 없애고 돈 하나도 받지 못하게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만들었던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얼마 전에 내가 저희 집 가는 비행기에서 어떤 학부모하고 선수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 풍생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스템이 학교 다닐 때 회비를 안 내고 다 그렇게 지금도 됩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심은선 사장님 시절에 그렇게 해놔서 지금도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런 거야. 그렇게 지금 시스템 자체를 성남의 풍장고등학교에 해놨기 때문에 우수 선수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 그런데도 과거에 70년대 했던 듯이 볼을 차면 한 선수만 가네. 그게 지금 시청자들이 볼 때는 내가 설명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 뻥축구 한다고 보는 거야. 1대5로 이기고 있어.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볼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돼? 한 선수 나오면 뒤쪽에 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그리고 그 골 먹을 때도 그랬잖아. 절대로 파울하면 안 된다. 플레이스킥을 하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수비가 불리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축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금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 모이는 프로팀 소속의 선수들인데 프로팀에 그 지금 관련된 학교들 아니야? 그런데도 이번 대회를 보면서 나는 그게 지금 마음이 무겁다는 거야. 결승에 못 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더라도 일본이 좀 사우디한테 졌잖아. 일본이 떨어졌다고 해서 일본이 축구 수준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 걔네들이 하는 축구를 보면 쟤네들은 선진 축구를 하고 있구나 금방 느낄 수 있거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 대회 사실은 개운치 않지. 우리가 현장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있었으면 감독이 선수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전반전에 그렇게 골을 넣어놓고 후반 내내 경기의 운영이 조금 다소 아쉽다. 진짜 어저께 경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경기가 너무 아쉬웠다라고밖에 말씀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내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3경기 중계했잖아. 그때마다 골키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몇 번 얘기했잖아. 페널티 예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실점이기 때문에 스키퍼라는 표현을 썼잖아. 스위퍼, 골키퍼, 그 합성어. 그 내가 처음 옛날부터 썼던 용어인데, 그 상황이 아니고는 골대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사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파울 지역이.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지금 이제 그 경기를 리뷰를 해보면, 어린 선수들이 실수할 수 있어. 난 진 거에 대해서 선수들에서 비판을 전혀 하지는 않잖아. 좋은 경험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행정가는 이 경기 결과를 갖고 잘 판단해야 될 게죠. 첫째, 어린 선수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 버릇은 평생 갖고 가거든. 축구에 대한 전술에 대한 이해도도 어렸을 때가 스펀지처럼 쉽게 물을 빨아들인단 말이야. 현대 축구의 가장 큰 틀은 속도와의 전쟁이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드리블보다는 패스가 더 빠르다는 거지. 그리고 어제 경기 중에 패스의 횟수를 놓고 보면 일본과 경기를 하면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짧은 패스, 땅볼 패스로 가야 볼의 성공률도 이런 것들이 있지. 지더라도 데이터로 생성되는 그 자료를 보면 이 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있고 어떤 전술을 갖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데이터거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 오늘 새벽 경기를 포함해서 내가 중계했던 3경기를 놓고 보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축구협회가 얘기를 했잖아. 지금 전담 지도자들, 저 연령대의 그 지도자들은 정말로 우수한 지도자들이 어린 선수를 교육을 시키는 그것을 더 시스템을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프로팀에서 은퇴하거나 국가대표팀에 은퇴를 하면 지금 등급이 있잖아, 라이선스가. 그래서 저 연령대에 가서 그 훌륭했던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전임이나 전남 지도자가 돼서 애들에게 현대 축구에 대한 거, 그리고 기술, 그리고 경기에서 필요한 체력적인 요인,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것을 어린 선수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돼서 수준이 높아지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이번 대회를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한국의 지금 전임과 전담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이나 거기에 지금 특혜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 K리그에서 몇 경기, 몇 년 동안 뛰었다든가. 지난번에 골키퍼 선발할 때도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행정에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 어린 선수들은 바로 미래에 대한 그게, 나무가 바르게 곧바로 자라는 나무는 성목이 되도록 아주 아름답게 피잖아. 그래서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이 결과에서 결승을 못 갔다. 준결승 갔다. 그 의미보다는 그 한국 선수들이 볼 차는 것을 보면 한국 축구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어떤 그 골 결정력 부정 문제라든가, 그렇죠. 마킹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어제도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건 뭐야? 손을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한국의 지금 심판들이 프로리그도 그렇고, 손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쓰는데도 잘 반칙을 불질 않아. 그 습관화되면,
이번에 AFC에서는 지금 17세 미만 대에서 손 그렇게 쓰면 바로 경고나고 퇴장 나오는데, 근데 왜 지금 한국은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런 룰, 가이드란에 그 적용을 안 하고 심판하고 있냐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 축구가 좀 더 빠른, 이제, 지금 속도로 발전하려면 손을 못 쓰게 하는 건 왜 그래? FIFA에서 더 규정하는 것은 축구는 골이 생성이 돼야 시청률이 높아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모바일 보고 있는 팬들이 축구를 계속해서 구매를 하잖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손 쓰고 뭐 하고, 그러면 국제무대 나가서 어떻게 되나? 과거에 벌써 이미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하석주의 백태클이 그게 그때 교훈이야. 그 전에 이미 국제축구연맹에서는 백태클을 이것을 강화하겠다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이미 각국에 다 거기서 공지를 했다고. 그때 프랑스 월드컵 가기 전에 이미 평가전 때 그 사항을 내가 방송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하석주가 태클 들어갈 때 퇴장했잖아. 지금 손 쓰는 것도 심각하다고. 그것도 축구협회 행정의 범위에 있는 거야, 심판이. 그리고 왜 한국의 심판들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심판을 보지를 못하지? 이번 심판 1번 주심, 오늘 새벽 경기. 그 다음에 지난번에 8강 경기 때 주심이 누구였었어? 여자였잖아. 중국 심판이었잖아. 근데 여자 중국 심판 아주 깔끔하게 경기 운영을 잘하잖아. 왜 한국 심판들은 지금, 세계적인 무대의 월드컵 심판을 나가지를 못하나? 그리고 아시아 축구 연맹에 주최하는 데에서도 왜 한국 심판은 진출을 못하지?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밉상이 되고 있고.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그 리포팅하는 이번 경기 뭐 물론 서울연맹 때 대표팀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협회에서는 큰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리포팅하는 그런 이전에 그런 행정이 있었나요? 사실은 뭐 기술위원회를 만든 게 그런 측면이지.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제 대표팀 감독을 뽑고, 기술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연령대별로, 선수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갖게 하고, 그것을 또, 한국의 교육 시스템, 클럽이나 학교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표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본은 어린애들 축구, 유소년 축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17세, 19세, 그 다음에 월드컵 팀까지도 경기하는 건 똑같은 패턴으로 하잖아. 기술에 대한 축구. 최근에 일본의 그 축구에 대한 것은 나는 관심을 갖고 늘 지인들과 소통을 하잖아. 일본 축구가 베꼈다는 거야. 베낀 게 뭐냐. 운동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야. 시간도 늘고.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섬세한 축구로 스페인도 이기고 독일도 이기고 그러는데 거기서 월드컵 2050년 우승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구조가 유럽 선수보다 작잖아. 축구에 필요한 체력적 유인, 순발력, 민첩성, 그 작으니까 유리하지. 전신 지구력을 포함해서, 그리고 근파워라든가 이걸 늘리겠다고 그래서 어린이부터 지금 성인 선수까지, 프로팀 있는 선수까지 운동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야. 걔네들이 그 늘어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뭐가 있느냐. 205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가 있잖아. 한국 축구도 지금 한국 축구가 추구하는 축구에 대한 모형을 개발해서 거기에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육성을 해야 감독이 누가 되든, 그치? 그래도 한국형의 축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번에 축구협회가 이제 개편이 됐으니까 기술 쪽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에 대한 방법을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뭐 이번 경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경기 또 주요한 경기 있으면 또 한번 재밌게 경기 한번 중계해 보시죠. 그럼 이번 중계를 통해서 입중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잖아. 오늘 새벽에도 많이들 봤잖아. 그리고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또 장난이 아니었었고, 지금 뭐 뻥축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수 개개인에 대한 또, 이제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니까 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수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질 않지. 근데 시청하고 거기에 질문들이 오는 거 보면, 뭐 누가 이거 하는데요? 뭐 이렇게 지적들 하고 있잖아. 이 선수들이 결국 19세, 23세 가는 겁니다. 그럼 주기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겠지. 근데 이거에 관심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 매년 나오고 매 2년 단위로 좋은 선수가 나오질 않아. 희한하게도 나올 때는 뭉티기로 뭉쳐서 나와. 그게 내가 축구할 때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우수 선수들이 왕창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 때 또 뭉쳐서 나오고 그런 주기가 있어요. 이번 주기 때는 이강인이나 손흥민 같은 그런 천재적인 선수나 가능성 있는 선수가 그렇게 보이질 않아서 안타까웠다고. 그래도 이 선수들을 갖고 또 대표 선수들이 또 책임을 지고 또 가야 되니까 이런 주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지. 또 어린 선수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19세 쪽의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을 또 우수하게 키워야 되겠지. 지난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선거 때 내가 프로팀 16개 팀으로 늘리자. 14개 팀으로 늘리자.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의 행정의 한 축인 프로축구연맹 고위관계, 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프로팀 관계자에게 시기상조다. 신문선후보가 얘기하는 14개, 16개 팀. 이게 시장 확대를 하다. 그러면서 하부 조직에 한국의 K2, K3, K4 팀 수지가, 그 숫자가 적고 선수가 적다고. 그럼 내가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게. 80년대 일본 축구가 한국과 경기라면 한국 선수는 한쪽 농구학교도 일본을 이겼어요. 그럼 그때 일본 등록된 팀이 한국보다 적었나? 일본의 J리그 팀이 우리보다 적었나? 한국은 한국적 실적에서 지금 행위지. 그 구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정몽규 회장이 디비전 시스템을 자기 치적 업적으로 내세요. 우리 신PD도 축구냐니까 가잖아. K4 선수도 지금 봉급 얼마 타? 수당 얼마 타? 최저시급보다도 한참 미치니까. 그렇지. 최저임금보다도 최근,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즌 막판 되면 어떻게 돼? 승급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팀을 운영 못하니까 게임만 나갈 때 어떻게 해? 져버리려고 하지. 질려고 그러지. 그게 무슨 스포츠 공정성이고 축구야. 그런데도 자기들 그 디비전 시스템이 마치 엄청나게 한국 축구에 자기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해. 지난번 선거 AFC 가서 지금 자랑을 해. 자기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나? 나는 당사자 후보로 토론에도 기피를 하고 회피를 한 사람인데 거기에 표를 모아준 것이 그게 축구를 지금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동가? 그리고 선거인단이 아니었던 축구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지금 대한민국 축구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지금 있는 거야. 그리고 이미 정몽규 회장 지지를 하기 위해서 변절했던 모 씨는 자기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이게 축구가 이러면서 한국 축구는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이제 혼란의 시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나서는 거야. 국민들에게 축구가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담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 또 이것도 방해 많이 받겠지. 그래도 나는 피하지 않고 국민들과 나 소통할 겁니다. 네. 벌써 우리는 공격당했던 또 입장이니까 이거는 정말 나중에 한번 썰 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경기에 또 준비되면 중계를 또 한번 재밌게 해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